네, 이번 시간은 법인세 계산 구조하고 우리 세무조정할 때 재무제표상에서 바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 사항,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금액을 대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봤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양회계는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업회계를 그러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세무회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한도초가 2월액 송금 산입액을 더하고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는데 2월 결손금은 우리 교재 106페이지에 보시면 10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2월 결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년이라고 하면 2008년도 때 발생된 2월 결손금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시점이 2009년도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분만 10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분은 2018년도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2월 결손금 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를 할 수 있지만, 자, 일반 기업은 100%가 아니라 80%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0%고 내년에는 60%로 범위가 줄어든다라는 점. 올해 70%까지, 일반 기업은 70%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고 나면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2억 원까지가 10%, 200억 이하가 20%, 3천억 이하가 22%, 3천억 초과가 25%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최고 구간이 신설됐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가산세, 공제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차감해서 결정세액을 적용을 합니다. 자, 공제감면세액에서는 최저한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고 나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계산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 신고하고 신고 납부한 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107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해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별지 3호 서식입니다. 3호 서식이고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세무조정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식 한 장 작성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 서식을 작성하기 위한 부속 서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있는 것처럼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자진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되는 이 과정도 우리 107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08페이지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모든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전부 다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 세무조정 명세서 모든 걸 다 만드셨을 때 발생된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을 제외하고 모든 게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금은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한도 계산을 별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세무조정 계산서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이 그러니까 세무조정 계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들어가는 금액은 입금산입, 송금산입이라고 하는 요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부분만 들어갑니다. 자,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109페이지, 110페이지는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모든 내용을 반영한다라고 했고요. 그 세무조정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기록하는 서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페이지에 재무제표 내용 중에 즉시 세무조정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별도의 조정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없이 바로 세무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실질적으로 법인 세무조정을 시작할 때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않으면 재무제표에서 바로 세무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사항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재무제표를 통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법인세 비용, 손익계산서에 나오죠. 평가차손익계상액, 손익계산서라든가 또는 재무상태표에 나옵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익계상액, 이건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나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된 평가손익, 이것도 자본에 나옵니다. 정기오류 수정손익,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나 재무상태표에 나옵니다. 자, 그런 쪽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세무조정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법인세 세무조정을 시작할 때는 확정된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신 후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2페이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했던 오류를 단기에 발견되었을 때 그걸 수정할 때는 전기오류 수정손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전기오류 수정손익은 중요한 경우에는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요하지 않고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 단기 손익으로 계산한 경우에 전기오류 수정 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입니다. 113페이지에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 영업수익에 영업외수익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전기오류 수정 이익은 자본을 증가시켰죠. 자본을 증가시켰고 순자산 증가 입장이죠. 그러면 어쨌든 입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입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단기 입금이라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근데 당해 연도의 입금이 아니라 전년도의 입금이었다라고 하면 입금불산의 유보나 기타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 세무조정 내용을 수정신고하거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전기오류 수정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외 비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당해 연도의 송금이다라고 하면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 이전에 송금이다라고 하면 송금불산의 유보나 기타로 처리하셔야 되고 전년도에 진행했던 세무조정에 대한 과정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전기오류 수정손익을 전기 2월 이익잉여금 반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순자산 증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송금이나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본이 늘었기 때문에 자본이 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뭡니까? 이익이 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금으로 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세무조정 이후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입금이나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나면 전년도 거냐 당해 연도 거냐에 따라서 별도의 또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세무조정과 2차 세무조정으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자, 1차 세무조정 전기오류 수정이익이 자본의 증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본 증가나 순자산 증가, 입금, 산입,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자본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입금이면 추가 세무조정 없고요. 당해 연도가 아니라 전기 이전의 입금이다라고 하면 입금불산의 유보나 기타로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손실, 비용이 발생됐다, 자본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자본이 감소했으면 순자산 감소, 그래서 송금, 산입, 기타가 됩니다. 자본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타입니다. 그리고 단기 송금이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근데 전기 이전의 송금이다라고 하면 전년도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송금 불산의 유보나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갖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3페이지의 사례 부분인데요. 회사는 9월 20날 자기 주식 5,000주를 5천만 원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자본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 파트를 보면 자기 주식이 나오죠. 자기 주식이 나오는데 자기 주식과 관련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 5,000주를 5천만 원에 매입했고 4,000주 매각해서 1,000만 원 남아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 클릭해서 회계 처리 내용을 보니까 500만 원에 대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11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순자산 증가고 손익 거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기타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별도의 조정 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법인 조정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자기 주식 처분이 500만 원 기타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바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바로 세무조정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3번 사례입니다. 1월 31일 회사는 전기 감가상각비 계상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과소계상분이 발견돼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는 전기오류 수정 손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에 2월 이익잉여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의 자본 파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하셔갖고 내용을 보면 5월 31일 날 300만 원 계상했고 건물 감가상각 그러니까 누락분이다라고 해서 300만 원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순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송금 산입 기타로 소득 처분해야 될 거고요. 송금 산입 기타로 1차 세무조정을 하신 다음에 2차적으로 당해 연도 송금이냐 전년도 송금이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이익여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시부인 쪽으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2차 세무조정은 없다라고 보시고 송금 산입 기타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조정에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보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송금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면 바로 세무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자, 마지막에 보시면 법인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세 비용도 실질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인세 비용은 세무조정 언제 하셔야 되냐면, 자, 누락을 방지하려면 우리 법인조정에서 표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준손익계산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클릭하시면 법인세 비용 2,200만 원 반영해라라는 세무조정 사항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바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방법은 표준손익계산서를 인식할 때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법인세 비용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법인세 계산 구조와 재무제표 상에 있는 세무조정 사항을 찾아서 세무조정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